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한 삶이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삶의 가치를 속단합니다. 은지 씨가 그랬습니다. 35, 늦은 나이에 만난 남자. 편안한 일자리도 그럴듯한 집도 없던 남자. 그저 사람 냄새 나는 미소 하나로 그녀의 마음을 간신히 데워주던 남자였습니다. 가족들은 말렸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냐고,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하지만 은지는 알았습니다. 혼자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그 남자에게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어느 날 골목을 뒤덮은 고급차 행렬에 의해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당신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은지가 믿은 사랑이 어떤 진실을 품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은지는 그의 봄 35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은 언제 해? 라는 말 대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뭐라며 조심스레 위로했다. 그 위로 속에 담긴 체념의 기운을 은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회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은지는 문득 멈춰 서곤 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다. 옷은 단정했고 화장도 깔끔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은지 씨,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날도 그랬다. 복사기 앞에서 쩔쩔매던 신입사원이 은지를 불렀고 은지가 다가가자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먼저 손을 뻗었다. 제가 할게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남자는 능숙하게 복사기를 고쳤고 신입사원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러고는 은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총무팀 승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은지는 그제야 그 남자를 제대로 봤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얼굴도 잘생겼다기보다는 편안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내식당에서, 때론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오늘 야근이세요? 네, 좀 밀렸네요. 저도 그래요. 같이 식사라도 하실래요? 편하게요. 승우는 늘 그렇게 부담 없이 말을 건넸다. 은지는 처음엔 경계했다. 이 나이에 누가 진심으로 다가올까 싶었다. 하지만 승우는 달랐다. 그는 은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줬다. 은지 씨,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늦은 저녁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승우가 물었다.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외롭죠. 그런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승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승우가 웃고 있었다. 슬프지도 동정하는 것도 아닌 그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다.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산책을 하고 주말엔 근처 공원을 걸었다. 승우는 화려하지 않았다. 옷도 늘 비슷했고 손목시계도 낡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진실했다. 은지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어느 가을 저녁 강변을 걷다가 승우가 멈춰섰다. 은지는 순간 숨이 멎었다. 저 가진 건 없어요. 집도 작고 차도 없고 앞으로 크게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은지 씨를
평생 소중하게 대할 자신은 있어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같은 사람이지만 괜찮으시다면요.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받아온 수많은 상처들이, 외로웠던 밤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지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사람의 온기였다. 네, 좋아요. 은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뭐, 결혼한다고? 은지의 어머니는 승우를 한번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저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 엄마,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정말 잘해줘. 착하기만 하면 뭐해? 돈은 얼마나 버는데? 집은 있어? 차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은지의 오빠도 거들었다. 은지야, 정신 차려. 저 남자 작업복 입고 다니는 거 봤어?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것 같던데. 오빠, 승우는 성실한 사람이야. 성실하면 뭐해? 돈을 못 버는데.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데?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다. 은지는 밤마다 전화를 받았고 명절 때마다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저런 남자랑 왜 결혼하냐?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우리는 절대 인정 못해. 은지는 흔들렸다. 가슴 한편에서는 가족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말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되는 걸까? 하지만 승우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은 사라졌다. 은지 씨, 괜찮아요. 천천히 설득하면 돼요. 승우는 늘 담담했다. 저도 노력할게요.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말에 은지는 다시 마음을 굳혔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작은 식당을 빌려 친구 몇 명만 부르고 두 사람은 조촐하게 서약을 나눴다.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은지야, 나중에 후회해도 우리는 몰라. 어머니가 전화로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하지만 은지는 후회하지 않았다.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승우와 마주보며 웃을 때 은지는 알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은지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승우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를 선택해줘서.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뭐라 하든, 가족이 뭐라 하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조용한 시작이 이어졌다. 신혼집은 작았다.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반쪽이었고 겨울엔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왔다. 하지만 은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승우와 함께 벽에 작은 액자를 걸고 창가에 화분을 놓고 낡은 식탁을 닦으며 웃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승우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네, 우리 집. 은지는 그 말이 좋았다.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소박하게 살았다. 아침엔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다. 승우는 매일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서면 언제나 은지를 먼저 찾았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은요? 저도 괜찮아요. 집에 오면 다 나아요.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하지만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은지의 마음은 무거웠다. 엄마가 오라고 하셨어.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승우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어차피 왔으니 얼굴이나 보여라는 말투였다는 것을. 명절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집을 나섰다.
승호는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입었지만 옷감이 낡아 보였다. 은지는 승호의 옷깃을 매만지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괜찮아요, 은지 씨. 저 이 옷 좋아해요. 승호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가족들도 언젠가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은지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느껴졌다. 왔어? 어머니는 승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설 명절 복 많이 받으세요. 승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니는 짧게 어라고만 답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의 시선은 더 따가웠다. 얘가 은지 남편이야? 어머, 생각보다 더 평범하네. 은지가 참 왜 저런 사람을.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승호 씨, 일은 뭐 하세요? 은지의 큰아버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관심보다 신문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총무 일하고 있습니다. 총무? 그게 뭐 하는 건데? 월급은 얼마나 받고? 큰아버지. 은지가 끼어들려 했지만 승호가 먼저 웃으며 답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큰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성실한 건 좋은데 그걸로 은지를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담담했다.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식사 시간은 더 고통스러웠다. 승호 씨, 차는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집은요? 전세라도 있나요? 지금은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아휴. 은지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은지야, 이래서 내가 반대했잖아. 저 나이에 차도 집도 없으면 어떡하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어때서. 저런 형편의 애라도 낳으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승호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은지는 알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승호가 조용히 말했다. 은지를 불행하게 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다. 지하철 안 은지는 승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승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승호야, 괜찮아요. 승호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저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요. 아니야, 당신은 충분해.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너무했어. 은지 씨. 승호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를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은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하철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은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승호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멸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지 씨 남편 뭐 하는 사람이래요? 글쎄, 맨날 허름한 옷 입고 다니던데. 요즘 세상에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은지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계단에서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아줌마가 은지를 붙잡았다. 은지 씨, 남편분 직업이 뭐예요? 총무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맨날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던데 혹시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내가 봤을 땐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은지 씨가 참 고생하시겠어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은지는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가족들 말대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걸까?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은지 씨, 저 왔어요. 승우의 목소리였다. 은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왔어? 승우가 들어와 은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울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승우가 은지 옆에 앉았다. 또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정말. 은지 씨. 승우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승우는 한참을 은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뭘? 은지 씨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요. 승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은지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승우의 품에 안겨 그날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은지는 몰랐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고 아침 햇살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은지는 매일 아침 승우를 배웅하며 작은 행복을 느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승우가 현관문을 나서면 은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낡은 가방을 맨 그의 어깨가 어쩐지 외로워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다. 승우야, 어제 왜 이렇게 늦었어? 야근 좀 했어요. 요즘 야근이 많네. 내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요. 승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은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승우의 옷에서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다. 값비싼 향수 같았다. 승우야, 향수 바꿨어? 응? 아니요. 그냥 회사에서 누가 뿌린 거 묻었나 봐요. 승우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은지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침대가 비어 있었다. 승우야? 거실로 나가보니 승우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고 긴장된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은지가 다가가자 승우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깼어요? 응,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사람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네, 해외 거래처라서요. 승우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은지를 침대로 데려갔다. 하지만 은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승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은지는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맨 안쪽 구석에서 검은 양복 커버를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뭐지? 은지는 조심스럽게 커버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이 세 벌 걸려 있었다. 천의 질감만 봐도 비싼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승우 거야? 승우는 평소에 낡은 셔츠와 면바지만 입고 다녔다. 이런 옷을 살 여유도 없을 뿐더러 입을 일도 없었다. 그럼 이건 대체 뭐지? 은지는 조심스럽게 정장을 만져봤다. 라벨을 보니 해외 유명 브랜드였다. 한 벌에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다. 은지는 다시 정장을 넣고 옷장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그날 저녁 승우가 돌아왔을 때
은지는 넌지시 물어봤다. 승호야, 옷 좀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계속 같은 옷만 입잖아.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요. 그래도 회사 다닐 때 좀 더 괜찮은 옷 입으면 안 돼? 나중에 사요. 지금은 돈 아껴야죠. 승호는 웃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 씨 화장품이나 더 사줄게요. 은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다. 그럼 옷장에 있던 정장은 뭐지? 그 후로 승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새벽마다 조용히 집을 나가기 시작했다. 승호야, 어디가? 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 내 운동 좀 하려고요. 하지만 승호는 운동복도 입지 않았고 돌아올 때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은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날 은지는 동네 슈퍼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은지 씨, 남편분 요즘 바쁘시나 봐요? 네, 좀 그래요. 근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 봤는데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남편분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정장 쫙 빼입고 고급 차 타고 나가시던데 은지는 숨이 멎었다. 네. 어머, 몰랐어요? 새벽에 검은 세단이 골목 앞에 서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남편분이 타고 가시더라고요. 완전 재벌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지만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고급차? 정장? 대체 승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가족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저런 남자 믿지 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제대로 된 사람이 맞냐? 은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승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승우가 돌아왔을 때 은지는 용기를 냈다. 승우야. 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승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왜 갑자기 그래요? 요즘 이상해. 새벽에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자꾸 받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은지 씨. 승우가 놀라서 은지의 손을 잡았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뭐야? 왜 이렇게 행동이 이상해진 거야? 승우는 한참을 말없이 은지를 바라보다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은지 씨를 불안하게 만들려던 게 아닌데. 그럼 말해줘. 대체 무슨 일인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승우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곧 다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긴 뭐가 아냐. 우린 부부잖아. 부부끼리 숨길 게 뭐가 있어?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승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침묵했다. 은지 씨 믿어줘요. 제가 나쁜 짓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뭔데? 곧 알게 될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요. 승우의 눈빛이 애절했다. 은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승우를 바라보며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가족들 말이 맞았던 걸까? 은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곧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다. 그날 검은 차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은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은지는 거실 바닥을 쓸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따사로운 봄볕이 들어왔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은지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생각했다. 승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아니면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까? 그렇게 평범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웅, 멀리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동네에 차가 지나가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멈추지 않았다. 웅웅웅. 은지는 빗자루를 놓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상하네. 골목은 좁았다. 평소엔 경차나 소형차들만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훨씬 더 무거웠다. 고급차의 엔진음 같았다. 은지가 창문을 열었을 때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한 대 들어서고 있었다. 아니, 한 대가 아니었다.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계속해서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저게 뭐야? 은지는 중얼거렸다. 차들은 모두 똑같은 모델이었다. 광이 나는 검은 차체, 선팅이 짙게 된 유리창, 번호판조차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마치 대통령 행차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은지는 숨을 죽이며 차를 세기 시작했다. 10대, 15대, 20대. 검은 차들은 계속해서 들어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좁은 골목이 순식간에 주차장처럼 변했다. 어머,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베란다로 나왔고 누군가는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온 동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왜 여기에? 설마. 그때 차 문들이 일제히 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표정이 단단했다. 그는 주변을 재빠르게 둘러본 뒤 뒤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도 비슷한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다. 모두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움직임이 일사불란했다. 마치 훈련받은 경호원들 같았다. 뭐야, 저 사람들. 혹시 조폭 아냐? 무슨 일이 난 거 아냐? 이웃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은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창틀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 가장 뒤쪽 차의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경호원들이 차 문 앞에 일렬로 섰고 그중 한 명이 공손히 문을 잡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은지는 숨이 멎었다. 승우? 하지만 그건 은지가 알던 승우가 아니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셔츠도 색바랜 면바지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얀 셔츠는 빳빳했고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메어져 있었다. 머리도 달랐다. 평소엔 무심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가 이제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다. 평소에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 말에 은지의 세상이 흔들렸다. 회장님?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은지네 남편 아냐? 뭐, 저 사람이 은지 남편이라고? 이웃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지는 창문에 매달린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떨렸고 손이 시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승우는 천천히 걸어왔다. 경호원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며 따라왔고 골목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다. 승우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그는 은진의 집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 은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은지 씨, 승우가 조용히 불렀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은지는 입술을 떨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은지야, 은지야. 은지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으로 달려왔다. 뒤따라 오빠와 다른 가족들도 보였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동네에 차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머니가 은진의 집 앞에 서더니 승우를 보고 멈칫했다. 승우 씨? 승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게 무슨...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지의 오빠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 승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그룹 회장 이승우.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명함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제 정체를 숨겨서 죄송합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승우는 다시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은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은지 씨, 승우가 조용히 불렀다. 나와줄래요?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모든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그 말에 은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승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은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놀랐죠?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골목은 고요했다. 오직 은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은지는 승우의 손을 잡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은지 씨, 승우가 조용히 불렀다. 집 안으로 들어가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승우가 은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길을 열었다. 사모님, 조심하십시오. 그 말에 은지는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다. 사모님이라고. 내가 사모님? 집 안으로 들어서자 경호원 한 명이 따라 들어와 주변을 살폈다. 회장님,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밖에서 대기하세요. 네, 회장님. 경호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거실엔 은지와 승우 단둘만 남았다. 은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승우는 은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은지 씨, 저 좀 봐줘요.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승우의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다. 놀랐죠. 미안해요. 대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회장이라니. 네. 제가 숨겼어요. 승우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제 이름은 이승우가 맞아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제 회사였어요. 당신 회사? 네. 대한그룹이요.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를 제가 물려받았어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은 아니에요. 승우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말 총무일도 했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승우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벌 2세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보다 제 집안을 먼저 봤고 제 마음보다 제 재산을 먼저 물었어요. 은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대학 때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모두 똑같았어요.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 돈을 좋아하는 거였죠. 승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승우가 은지를 바라봤다. 이름만 바꾸고, 옷을 바꾸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은지 씨였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은지 씨는 달랐어요.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봐줬어요. 제 마음을 봐줬어요. 승우의 손이 떨렸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제 진짜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왜?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다 알아요. 승우가 은지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가족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이웃들한테 수군거림 당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은지가 소리쳤다. 왜 그걸 보고만 있었어? 미안해요. 승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지 씨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포기하지 않는지. 그래서 날 시험한 거야? 네. 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은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복잡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러웠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승우의 마음도 이해가 됐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사람을 믿지 못했을지. 승우야,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가난해서 선택한 게 아니야. 당신이 착해서, 따뜻해서, 나한테 진심이어서 선택한 거야.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믿지 못한 거지?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지는 눈물을 닦았다. 지금도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어. 그게 더 화가 나.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은지 씨.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해. 은지가 승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당신의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이 필요한 거야. 승우라는 사람 자체가. 승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부터 다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약속할게요. 승우가 은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은지야, 은지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은지는 승우에게서 몸을 떼고 문을 열었다. 밖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어머니, 오빠, 큰아버지, 이모, 심지어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은지야, 저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는 대답 대신 승우를 바라봤다. 승우가 앞으로 나섰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 이승우입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가족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은지 씨와 결혼했습니다. 승우가 말을 이었다. 가족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승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말을 더듬었다. 그럼 당신이 정말 재벌이란 말이야? 네. 대한그룹은 현재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입니다.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대한그룹의 계열사 목록이 떠 있었다. 건설, 유통, 금융, 제조 수십 개의 회사가 나열되어 있었다. 오빠가 화면을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게 다 당신 회사야? 네. 정확히는 저희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큰아버지가 기침을 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큰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난 명절에 승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차는 있어요? 집은요? 성실한 걸로 은지를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제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승우가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승우 씨한테도 너무 못되게 굴었고. 어머니는 승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승우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당연한 걱정이셨어요.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오빠도 고개를 숙였다.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버지도, 이모도,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슬펐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다들 일어나세요. 은지가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만 봐요. 어머니가 은지를 껴안았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눈을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은지도 어머니를 안았다. 저도 이해해요. 그때 멀리서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은지 씨, 은지 씨. 이웃 아줌마들이 달려왔다. 은지 씨,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이상한 소리에서 정말 죄송해요. 남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아줌마들이 일제히 사과했다. 은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역시 사람들은 변하는구나. 승우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은지는 승우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을 옮겨야죠. 승우가 웃었다.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요. 은지 씨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나는 여기도 행복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이젠 더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승우가 은지를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 검은 차들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은지 씨 남편이 재벌이래. 대한그룹 회장이래.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잖아. 사람들은 후회했고 부러워했고 놀라워했다. 하지만 은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승우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행복할 수 있을까? 승우가 은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은지 씨, 응?
사랑해요. 나도.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고 골목에는 저녁 노을이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단 하나는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사랑. 그것만은 여전히 진실했다.